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01번째 시간으로 검은 덩어리에서 초록을 건지다 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은 덩어리에서 초록을 건지다. 정옥경. 강원도 속초에 큰 산불이 있었다. 2019년 4월의 일이다.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번지던 불길을 보며 발을 구르던 기억이 난다. 속히 바람이 멈추기를, 때 맞춰 비가 내려주기를 TV 앞에서 얼마나 기원했던가. 많은 피해를 내고 불길이 잡혔다. 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년 전 그날의 산불 현장이 TV에 방영되고 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재조명해 보는 시간이다. 아직 복구되지 못한 피해 현장이 느린 화면으로 흘러간다. 뼈대만 남은 주택이며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반려견들에 이어 이제는 산림 현장이다. 이곳이 초록의 영토였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까? 초토화된 검은 세상은 서늘하고 음산하다. 야생동물이 떠나고 새도 돌아오지 않는 검은 숲은 이제 다시는 생명을 키워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화면에 괴이한 것이 잡혔다. 그루터기. 곧 타다 남은 나무 밑동이다. 굵기로 보아 좋기 50년은 되었을 듯하다. 시커멓게 그슬린 채 아랫도리만 남은 엉성한 몰골이 민망하다. 카메라 앵글이 거기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있었다. 엄지 손톱만 한 잎사귀가 발견되었다. 죽어 있을 것이 분명한 그루터기에서 연두색 싹이 올라오고 있자는가? 검정과 연두색의 대비는 강렬했다. 그 푸른 생명은 꺾이고 타버린 몸뚱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생명이 단절된 절망의 숲에 또한 묘하게 잘 어울렸다. 싹을 내었다는 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 그 경이로운 신호에 나는 숨 쉬는 것마저 있는다. 살아있었구나. 어디 그루터기뿐일까? 저 황폐한 땅속 어디선가 생명을 향한 당찬 음모가 수련되고 있을 걸 상상하니 떠나버린 숲의 주인들이 돌아올 날이 기대된다. 타다 남은 그루터기는 의미 있는 상징으로 내 안에 도들새김되었다. 살면서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마는 내 나이 50을 앞두고 들이닥친 고난은 광풍을 타고 덮친 화마였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 내 앞에 배달되었다. 엄청난 채무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선 것이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알아들으면 뭐 하겠는가? 이건 필연 갚아야 하는 것, 피할 길은 없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내게 바른 정보를 주지 않고 상의 없이 독단 진행하다. 어처구니 없는 낭패를 당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그때 내가 본 건 거센 바람을 타고 몰려오던 불길이었다. 꼭 한 번만 기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이다. 바람이 멎고 다발처럼 굵은 비가 쏟아지기를.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 살림밖에 모르던 나는 곧장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내게 일의 귀천을 따지는 건 사치였다. 그 무렵 내가 지켜야 하는 건 또 있었다. 남편의 퇴직연금이다. 소박한 봉급으로 계획하고 쪼개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저울질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 내게 노후의 삶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퇴직연금이었다. 창밖으로 숲이 보이는 집에서 사는 꿈은 접었지만 경랑의 때를 돌파하여 노후만큼은 안정되어야 했다. 그 즈음 연금은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 퇴근 후 과배기 걸음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치지도 않고 나를 설득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줄을 이었기에 명예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은 단 하나의 대안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해 여름 더위는 가히 기록적이었다. 아스팔트 노면마저 물러지던 7월, 길을 가다 안개꽃을 발견했다. 빨간 고무 양동이에 담긴 순백의 안개꽃은 방금 농장을 떠나온 듯 촉촉하고 싱싱했다. 그게 어떻단 말인가?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의 꽃이라니?
날마다 가파르게 내려앉던 상황에도 내 눈은 예쁜 것에 눈이 가고 광채를 가진 것을 알아보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내 허한 욕심에 화가 났다. 몸을 돌려 세우지 못하고 결국 통에 든 꽃을 모두 사고 말았다. 꽉 차게 한아름 안고 돌아와 콘솔 위에 올려놓으니 투명한 사각 유리병과 그 안에 담긴 맑은 물이며 흐드러진 안개꽃의 조합이 그림 같다. 더도 말고 내 노후의 삶이 꼭 이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3년 전 우리는 빚을 다 갚았다. 10수년 세월, 빚 청산을 목표로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다. 부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날을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우연히도 딸아이 생일이었다. 빚을 다 갚기까지 아무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을 아이는 몹시 미안해했다. 뉴욕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미안하다니, 당치 않은 말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 거기까지 홀로 이루어냈으니 따라 박수는 내가 받아야 한다. 축제의 날 깃발을 올리는 건 당연하다. 태극기가 날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은 말갛게 벗겨진 잉크색 파랑이다. 그 하늘에 대고 우리 빚 다 갚았다 하고 고함치려고 했는데 가슴만 벌렁대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는 남편의 정년퇴직 10년이 되는 해다. 누군가가 퇴직 후 10년의 시간을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가끔 동기들의 소식이 들려온다. 퇴직 후 색소폰을 배워 노숙인을 위한 연주를 하고 있다든가, 야생화를 좋아하던 사소한 취미가 책발간의 계기가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다. 그럴 때 남편은 조금 쓸쓸해하거나 많이 부러워하는 얼굴이다. 그는 퇴직 후 10년 세월을 여전히 일선에 몸담고 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투하듯 살았다. 그 덕분에 안개꽃 한 줌의 여유를 내게 선사했으니 이게 어딘가? 우연히 눈에 띈 TV 속 그루터기? 타다 남은 암울한 잔재에서 누가 생명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당시 우리의 절망을 목격하고 가만히 멀어져 가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검은 덩어리를 뚫고 나온 대견 한 싹.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내게는 연금이었다. 불 가운데서 건졌으니 여느 수급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익숙해지거나 무심해지지 않는 것이 받을 때마다 처음인 듯 새롭다. 죽음에서 생명을 발화시켜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오후에는 동네 꽃가게에 들러볼 생각이다. 우리의 고된 역사를 지켜본 사각 유리병에 듬뿍 안개꽃을 꽂아 주어야겠다. 수상소감.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는 날,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푸르고 젊은 하늘이 저 혼자 신이 나 있다. 찾아주는 이 없어 실어증에 걸려있던 가엾은 휴대전화를 열었다. 그런데 시든 배춧잎 같던 휴대전화가 불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입상 문자가 배달되어 있었다. 이렇게 좋을 수가. 모자란 글에 주목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유리알 같은 하늘이 그새 내 안으로 들어왔다. 심사평.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앞에서도 퇴직연금을 지키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내의 절박했던 시간과 극복기를 담고 있다. 산불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의 숲에서 초록의 생명이 돋아나고 있음을 발견한다. 초록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남편의 연금에 빗대어 마무리했다. 비유와 내공이 쌓인 필력이 엿보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